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이게 군사합의서에 위배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게 남한 북한이 이제 서로 쓴 거기 때문에 이게 한국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저는 굉장히 넓진 않다 보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진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정의당에서 그런 입장으로 뭘 해도 자꾸 이거는 적대행위 아니다 이런 취지로 나오니까 요즘은 어떤 적대행위라고는 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면 저희도 적대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반 사항인지를 가린 데 있어가지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적대행위 했으면 위반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하도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 7월 25일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하는 걸 보면은 요즘은 얘네가 쏘고 나서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해줘요. 우리는 너희에게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서 위협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팩트 체크해가지고 우리 너희 위협하고 있어라는 말까지 그 관영통신사에 내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오해는 한 가지 풀어야겠는데 저희가 8번 올해 북한이 그 미사일 시험했는데 8번 전부 규탄 성명 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이것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란 말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말에서 우리가 위반이냐 아니냐 할 때는 지금 거기서 구체적으로 군사 합의서에 정한 부분이 있고 앞에 서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앞에 하나의 서론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 또 해역에서 또 지상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건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원래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열려서 그 다음번 의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장사정포하고 탄도미사일이었어요. 그런데 군사공동위원회가 안 열리고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합의서밖에 안 나온 거고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서론을 위반 아니냐. 이건 모든 군사항의가 그럼 다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미 연합군사훈련 엊그제 끝났지 않습니까? 또 뭐 F-35 뭐 전략자산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대 지금 굉장히 많은 훈련도 할 뿐더러 지금 북한의 미사일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 종류의 미사일, 현무1 270km 나가는 탄도미사일, 현무2 800km 나가는 탄도미사일, 현무3 이거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건데 1000km 나가는 순항미사일이에요. 합해서 몇 발이냐?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1000발이고 작년에 15번 실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행위가 다 우리도 그럼 적대 행위냐? 아니거든요. 우리도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정상적으로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미사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번에 8번을 쏘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데서 우리는 심각성을 느끼고 규탄을 하지만 이 군사합의서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죽은 협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포병 훈련을 군사분계선에서 5km 이내에서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일부러 5km 밖에 그 안에도 많은 군사기지가 있음에도 밖에서 하면서 우리 군사합의 위반 안 했다. 북한이 이걸 남겨둔 겁니다. 그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렇다면 해석을 해봐야죠. 자,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군사합의 위반이면 북한 군대가 이제 군대가 없어져야 될 판인데 우리도 이제 그 내년에 국방 예산이 50조고 OECD 국가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일본 0.7% 증가할 때 우리 8%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다음번 의제 이거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적미적하고 안 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계속 위협하면서 이 공백을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건 9.19 합의의 불완전함입니다. 의원님,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북한이 자꾸 팩트 체크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미 군합 연사 우리가 한미 훈련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항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한다라고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그래도 불만이겠죠. 하지만 이들은 아예 어떻게 하냐면요, 자위적 성격이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조선 군부의 호정광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도발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도발행위 맞다니까요. 제가 도발행위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도 저희도 우리 당도 매번 북한이 할 때마다 그 비판 성명 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합의 정신엔 맞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 그 9.19 합의 조건에 가면 위반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만약에 모든 적대 행위에 대해서 그 금지해야 되는데 그 아까 김정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한미 연합 훈련하는 문제 또 우리가 이 휴전선 인근에서 대대급 훈련하는 모든 훈련에 대해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이 9.19 합의를 파탄내는 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정신에서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기본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런 모든 일체 그 군사 훈련 또는 더 나가서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무력 감축까지 나아가는 합의로 우리가 새로운 합의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걸리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진전돼야 이 문제도 따라 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진통과 서로 간에 일종의 그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덜컥 일부 야당 그 정치인들께서 9.19 합의 이제 폐기해라. 그럼 다시 옛날처럼 그 이명박 박근혜 시대처럼 다시 핵 미사일 서로 쏘고 긴장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됩니까? 그 보수가 꿈꾸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내놓은 그 논평도 제가 봤는데 정당 차원에서 아무런 논평 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대통령이 강력한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NSC도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금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북한의 어떤 도발과 막말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북한이 더 센 공격을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은 계속 지금 북한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북한의 그런 오래된 그 어떤 전술 전략인 그 통미봉남 결국은 한국은 완전히 패싱을 하고 미국과 직접 하겠다는 그런 시기의 어떤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 국익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북한의 그런 이 도발에 대해서 이 9.19 군사 합의를 했으면은 그 합의 맞게 합의 정신에 맞게 북한에 따질 것은 따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어떤 도발을 하면은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지만 북한의 도발을 제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네. 예, 저는 윤 의원님 말씀 취지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아무리 진보 정당이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99%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적절한 안보 조치는 필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안전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어요. 자, 지금 여기서 북한이 이렇게 어떤 도발적인 행태를 자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재인 정부를 마치 통미봉남으로 고립시키겠다고 하는 그 배경이 뭐냐? 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북한 자신에게 점점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스스로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때 그 병진 노선을 천명할 때 북한은 이 핵을 뭐라 그랬냐면 보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핵 강국 이것만이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검을 이제는 병진 노선을 폐지하면서 내려놓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폐기까지는 분명히 안 갔지만 하나의 어떤 그 실험이 중지되면서 사실상 동결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자기네 안보에 있어서 점점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 계속 이제 어떤 한반도에서 동맹 연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략 자산들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고 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싱가포르 합의 위반이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지하겠다.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형태로든 한미연합훈련은 진행되고 있고 전략자산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은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북한의 조바심, 조급증, 안보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인식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핵과 중거리 미사일은 아니지만 전술무기 쪽으로 관점이 옮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비핵화의 판을 깨지 않는 가운데 전술적 단위에서의 일단 안보 조치를 한번 해보자는 게 매우 공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아직까지 싱가포르 합의와 군사 합의서가 살아있는 협정이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네. 북한은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이제 계속 이제 진보 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핵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좀 동결시키고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로 가는 전조 아니냐라고 이제 보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수 쪽에서 보는 입장은 핵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실험이 지금 6회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07년 9월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파키스탄도 그렇고 6차 핵실험 이후에 진행되는 핵실험들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핵의 완성 단계를 보는 것이고 실질적 핵 보유국을 보기 때문에 지금 핵실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때 공개됐던 북한 핵탄두라는 것도 실제 뭐 한 직경 70cm 정도 됐으면 소형화도 할 만큼 했고 이제 투사체에 넣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핵실험 안 하니까 얘네가 핵은 동결시켰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정보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고 네. 투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ICBM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어떤 통미봉남 관계 속에서 지금 미국에서 진단하기로는 북한의 ICBM 기술이 결국 재진입 기술까지는 확보한지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실험은 안 한다 뿐이지 어쨌든 단거리 투사체에서 이걸 투사하는 연습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잡아야죠. 아니요 어떤 부분에서 예, 핵기업이 예.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그 전조 단계인 것인지 네. 핵실험은요 앞으로 아무리 지나가도 더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지 자, 않습니다. 저희가